앞부분 줄거리. 사양의 모함으로 장승상 집에서 쫓겨난 숙향. 사양 동그라미. 숙향 동그라미. 사양이 모함했대요. 그럼 사양은 착한 놈 나쁜 놈? 나쁜 놈. 숙향은 그러면 쫓겨났으니까 시련을 겪는 인물이지. 그러니까 숙향은 뭐가 돼야 돼? 주인공이 되어야 해. 그래서 고정사문에서 시련 겪는 애들은 싹 다 누구야? 주인공이죠. 죽으려고 표진강에 뛰어든다. 자살시도. 이때 선녀 동그라미. 선녀는 숙향을 구했대요. 그럼 얘는 뭐야? 착한 놈. 그래서 조력자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구해줬으니까요. 숙향은 선녀가 준 차를 마시고 자신이 적강의 밑줄. 별표. 적강 모티브는 혹시 적강 모티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나요? 적강. 네. 적강. 원래 이 적강할 때 강자가 강림하다 할 때 그 내릴 강자입니다. 그래서 적강은 하늘에서 죄를 짓거나 어떠한 뭐 벌을 받는 이유로 하늘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온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녀가 나타나서 숙향한테 너도 선녀였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선녀가 말하기를 이는 다 하늘이 정하신 것이니 하늘이 정하신 것 밑줄. 뭐라고 써야 돼? 운명론적 관점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명론적. 임의로 못합니다. 하물며 태을이 있는 곳이 태을의 동그라미 등장인물이겠죠. 어떤 인물입니다. 장승상 집과 거리가 3,300리래요. 그러면 숙향은 어디? 숙향이 장승상 집에 있었어. 그럼 태을이는 장승상 집에서 개멀리 있대. 그래서 둘이 만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서로 만날 길이 아득하고 태을이 아니면 인간 부모도 다시 못 볼 것입니다. 하니 숙향이 말하였다. 태을이 어디에 있으며 인간의 성명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태을은 사람 이름이냐? 아니지. 그럼 뭐야? 하늘세계에 있었을 때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죠. 선녀가 말하기를 저번에 항하에 들을 말씀을 들으니 태을은 낙양 땅의 위공의 자식이 되어 위공의 자식 밑줄. 그러면 태을과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뭘 할 수 있냐면 태을이라는 사람이랑 이 숙향이 선녀일 때 둘이 뭔가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얘네 둘 다 벌을 받았어. 그래서 숙향이는 장승삭집 태어났고 태을이는 위공자라는 사람의 집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위공의 자식에서 부귀를 누린다라고 했으니까 태을이는 잘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니 숙향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동시에 적강하여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태을은 어찌 영화로이 살고, 여기서 영화로이는 부귀에 해당하는 거죠. 나는 어찌 고생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향이는 야 둘 다 죄 지어가지고 둘 다 땅으로 내려왔는데 나는 그지같이 살고 걔는 왜 잘 살아? 라고 반감을 품었습니다. 하니 선녀가 말하기를 당초 부인이 먼저 죄를 지었으므로 공공함을 겪게 되었고 태을은 상제를 가까이 모시던 선관으로서 선관의 밑줄. 그래서 뭐였다? 태을이는 선관이었고 이 숙향이는 선녀였다. 몹시 사랑하시어 항하의 청으로 부득이 적강을 시켰으나 귀히 점지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상제랑 친해서 걔는 잘 됐고 너는 네가 먼저 죄지어서 개같이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을이 있는 곳이 3,100리라 하니 태을을 만나기 전에는 어디에서 의탁하며 우리 부모는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느냐. 선녀가 말하기를 부인이 홀로 가시면 득달기 어려우나 도착하기 어렵지만 저희 연협주의 밑줄. 연협주 무슨 주. 근데 이걸 뭐한대? 탄대. 이게 술이면 마시겠지. 그럼 이건 연협주라고 했으니까 뭐여야 돼? 배여야 합니다. 배라고 써주세요. 배 주자예요. 타시면 순식간에 가실 것이요. 뭐하고 있어? 너 가면 도와주는 거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연협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천태산 마고선녀가 부인을 구하려고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고선녀도 동그라미. 마고선녀도 뭐예요? 그러면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말을 마치며 능파곡을 부르고 배를 띄우니 여기서의 배가 연협주가 되겠습니다. 빠르기가 손살 같아 순식간에 한 곳에 다다르며 선녀가 말하기를 부인은 여기서 내려 동쪽으로 가십시오. 뭐하고 있어?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자연히 구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동정귤 두 알을 주며 말하기를 동정귤의 밑줄. 자, 아까 갑자기 배를 줬지? 이번엔 뭘 줬어? 진짜 먹는 귤을 줬어. 가다가 시장하시거든 잡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니 숙향이 살해하고 배를 내려 동쪽으로 향해 갔다. 배가 고파 선녀가 준 것을 물으니 배가 부르고 천상일은 망연히 다 잊어버렸다 밑줄. 그러면 동정귤의 역할은 뭐한다? 천상계의 일을 지워버리도록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상계가 다시 기억나게 했던 건 뭐였어? 차였지. 앞부분 죽으래서 줬던 차. 차를 마시면 천상계의 일을 알게 되었던 거고, 귤을 먹으면 천상계의 일을 다시 까먹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력 부분 줄거리 봅시다. 숙향은 상서 몰래 이성과 혼인한 일 때문에 상서의 명을 받은 김전에게 죽을 위기를 맞지만 김전 부인의 만류로 자 이선 동그라미 김전 동그라미 김전 부인 동그라미 자 이성과 결혼하려고 했어 숙향은. 근데 김전이 죽이려고 했어. 근데 김전 부인이 막았어. 그럼 김전 부인만 착한 놈이지. 목숨만은 건지게 된다. 어느 날 숙향은 이화정 할미의 무덤에 와 슬피 울며 죽으려고 하는데 또 뭐야? 두 번째 자살 시도입니다. 우연히 그 울음소리를 들은 상서의 부인, 상서 부인 동그라미 유모를 보내 사연을 알아오게 했다. 이때 유모가 부인께 들어가 낭자와 주고받은 말을 낱낱이 구하니 부인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내가 깜빡 잊었도다. 선을 낳을 때에 선녀가 이르던 말, 선 동그라미 선이라는 등장인물이 있대요. 근데 얘를 낳을 때 누가 말했대? 선녀가 말했대. 그러면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지. 아, 그러면 선이라는 애가 뭐겠다? 얘도 주인공의 역할을 하겠다. 그럼 얘가 바로 누구다? 태을일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봐야 합니다. 하고 적은 것을 가져다가 상석께 들렸더니 이 아이의 배필은 남양 땅 김전의 딸 숙향이라 하였거늘 이하고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아이의 배필은 남양 땅 김전의 딸 숙향이라 라고 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누구다? 선이 바로 누구다? 태을이었다 라고 여기서 확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해됐나요? 인물 관계 잘 봐야 돼. 이해됐어 여기까지? 다음 봅시다. 하여 이상히 여기니 부인이 말했다. 과연 선의 배필입니다. 아무튼 데려다가 근본을 알고자 하나이다. 상서가 허락하니 부인이 유모에게 교자를 가지고 가 데려오라 하니 유모 즉시 교자를 차려가지고 나아가 교자의 밑줄. 자 숙향에게 전하고 가기를 청하니 낭자가 말합니다. 부인의 명을 거역지 못하려 가려 청린이 어찌 방자의 교자를 타겠느냐. 뭐야? 내 신분은 그지야. 그래서 나는 탈 수 없어. 하니 유모가 거듭 권유하여 낭자를 할 수 없이 교자에 오르니 시녀가 등촉을 잡아 낭자를 인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자도 뭐야? 편하게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겠지. 곧바로 망원루에 다다라 누상에 상서와 부인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지라 낭자가 나아가 제배는 인사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상서 부부가 자리를 가까이 주고 눈을 들어 숙향을 보았다. 근심은 띄었으나 용모는 찬란하여 꾸미지 않았으나 선연한 태도로 진실로 천하국색이었다. 천하국색의 밑줄. 색은 미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름다운 미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러한 가인의 밑줄. 가인이 뭐예요? 아름다울 가짜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예요. 아름다운 사람. 접하여 선이 어찌 미혹되지 아니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 선이 미혹될 수밖에 없었다 하고 도리어 지난날의 일을 후회했어. 지난날의 일 밑줄. 여기서의 지난날은 일은 뭐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에 대한 내용이었지? 그치? 이해되나? 네, 여기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고향과 부모를 누르니 낭자가 말하기를 소첩의 팔자가 기박하여 나이 5에 난중에 부모를 잃었기로 부모와 거주를 모르나이다 하니 상서가 말하기를 동촌 이화정의 할미 집에는 어찌하여 왔더냐. 낭자가 자초지종 고할세 장선상 집에 있다가 사양에 참소로 쫓겨났던 일과 낭자 거기서부터 가로 열어버려. 표진강에 빠졌으나 선녀가 구하던 일과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 화덕진군이 구하던 일과 이화정 할미를 만나 한 가지로 가던 일과 낙양옥 중에 고초를 겪던 일과 도적을 피해 할미의 무덤을 죽으려 하던 일 나를 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닫읍시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 이 사건 다 직접 말했어? 아니, 뭐에 대한 이야기야? 요약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요약적 제시입니다. 요약적 제시라고 적어주세요. 요약적 제시가 뭔지 들어봤죠? 제처럼 요약적 제시 뭔지 기억나지? 안 들어봤냐? 원래 보통 소설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사건들을 쫙 보여줘야 되지. 근데 여기는 어때? 그냥 이런 일을 말했을 때 라고 딱 끊어버렸지. 이게 바로 뭐야? 요약적 제시라는 이야기지. 이해됐나요?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이며 생일시를 아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낭자가 말하기를 이름은 숙향이고요. 나이는 16살이고요. 생일은 4월 초파일 자시입니다 라고 하였다. 4월 초파일 자시래. 부인이 말하기를 생일시를 어찌하느냐.
부모를 떠나올 때 비단주머니 윗줄 채워주고 갖게 헤어진 후에 열어보니 거기에는 이름과 생일시가 적혀있기에 아나이다 하였다. 비단주머니는 원래 김전이 왕균에게 숙향의 미래사를 물은즉 부모를 잃을 것입니다 하매 후일을 염려하여 생일시와 이름을 기록하여 비단주머니에 넣어 숙향에 채워둔 것이다. 거기 C에 있는 비단주머니는부터 가로 열고 적어둔 것이다 가로 닫고 이건 뭐다? 비단주머니에 대한 내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력을 서술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왜 비단주머니에 대한 그 비단주머니가 채워졌던 이유에 대한 걸 서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인이 비단주머니를 보고 대희의 밑줄 대희는 뭐예요? 희노애락 희 뭐야? 기쁘다의 뜻이야. 그래서 대희는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일씨가 선과 같고 이름이 또한 숙향이니 선녀의 말이 맞대 다만 부모를 모르니 답답합니다. 상서가 말하기를 근본은 자연할리라 하고 선이 머물던 복룡당에 침소를 정하여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룡당에 침소를 마련해 주었다 밑줄. 그래서 뭐였다? 드디어 받아주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왜?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모는 숙향과 상서 부인의 갈등을 중재했다. 둘이 뭐 싸우는 거에 대해서 유모가 막 중재했어? 싸우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없었지. 그냥 전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1번 제껴야 되고요. 상서는 숙향에게 이화정 할미가 죽은 연유를 추궁했다. 아니죠. 뭐야? 이화정 할미랑 어떻게 하는 사이예요?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2번 제끼고요. 숙향은 선녀에게 마고 선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요청했어요? 아니면 그냥 선녀가 말했어요? 선녀가 그냥 거기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선녀는 숙향에게 적대자를 만나게 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었다. 맞나요? 아니지. 구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적대자는 아니었습니다. 상서 부인은 숙향을 데려와 김절의 딸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근본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대에게 닥친 현실적 제약을 언급하며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늘에서 운명이 정해졌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는 말이 돼야겠고요. 다른 인물과 비교되는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며 여기서의 다른 인물은 뭐였어? 태어는 잘 살고 나는 그지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인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개연성이 있음을 말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귿 한번 볼까요? 디귿이 뭐였지? 저러한 가인에 접하여 그쵸. 그래서 선이 저 숙향에게 마음을 주었던 것, 둘이 혼인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다. 맞는 말이죠.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자초지종,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음은 생일시를 어찌하는 리을이다. 소처의 팔자가 기박하여 나이 5의 난중에 부모를 잃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과오에 대한 자초지종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본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야겠습니다. 상대가 한 말의 진위 여부 의심했던 부분이죠. 네 부모 모른다며 생일시는 어떻게 알아? 하는 부분이었으니까 5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전소설에서 인물의 기억과 망각은 현세나 지상의 일뿐 아니라 전생과 천상과 관련한 일도 그 대상으로 하여 전개되던 사건의 국면을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국면 전환의 밑줄. 기억을 통해 인물은 기억 동그라미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확장, 현실에 대한 이해 확장 밑줄. 특히 전생이나 천상과 관련한 일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인물은 본래의 자기 정체성이나 운명을 확인 밑줄.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나 태도가 변한다의 밑줄. 한편 망각 동그라미 단조로운 사건 전개를 방해하고 방해 밑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기능 밑줄. 자, 숙향이 선녀가 내어준 차를 마시고 자신이 적강한 존재임을 기억해내는 것은 전생의 지은 지로 인해 현재에서 삶의 시련이 많을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적강이라 그랬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돼야겠고요. 숙향이 선녀가 준 동종귤을 먹고 망각하게 되는 것은 뭐다? 사건 전개를 흥미롭게 한다. 지연시켰다. 이게 만약에 귤을 먹고 그냥 바로 알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 재미가 없어야지. 흥미가 1도 없어야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상서 부인이 아들 선의 배필이 숙향이라는 선녀의 말을 망각했던 것은 숙향과 선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아 숙향으로 하여금 여러 번의 위기를 겪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했던 것을 보고 나서 기억을 떠올렸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 돼야겠습니다.
상서 부인이 유모로부터 숙향의 사연을 전해 듣고 과거에 선녀가 한 말을 기록해 두었음을 기억해내는 것은 숙향을 대하는 상서 부인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군. 이것도 맞는 말이 돼야겠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뭐였다? 죽이려고 했던 건데 얘를 의심했다가 혹시 걔인가? 라고 했던 부분. 5번 숙향이 부모의 정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성과의 결연을 지연시키고 숙향의 정체와 과거를 확인하는 데 대한 상서의 회의적 태도를 심화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정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의 밑줄. 자, 정체를 기억 못하는 게 선과의 결연을 지연시키는 거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나? 그렇게 절대 볼 수 없겠지. 그냥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야? 본인과 선에 대한 거를 망각한 거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심지어 본인의 부모의 정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뭐에 대한, 이건 적강에 대한 이야기야? 현실 세계에 대한 이야기야? 현실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14번 볼게요. A에서 C에 대한 이해를 적절한 것은 A는 뭐였어? 배에 대한 이야기, B는 뭐였어? 교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A하고 B 교자에 대한 이야기, 인물의 배려, 답은 1번이 되어야겠습니다. 빨리 가세요. 그리고 편하게 오세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